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자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관절의 수호신 콘드로이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그 첫걸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모든 동작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는 연골이 존재합니다. 콘드로이친은 바로 이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다당류 성분으로 우리 몸의 관절과 힘줄, 인대, 심지어는 피부와 혈관 벽에까지 고루 분포하며 신체의 유연성과 탄력을 책임지는 아주 영리하고 고마운 물질입니다. 단순히 뼈와 뼈 사이를 메워주는 충전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포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수분을 머금어 외부의 강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아주 정밀한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콘드로이친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연골을 뜻하는 콘드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연골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콘드로이친은 수많은 당 분자가 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고분자 물질이며 이 사슬 구조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주변의 수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연골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연골은 금세 딱딱하게 굳고 가늘게 갈라지기 시작하며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동물의 뼈나 관절 부위를 고아 먹으며 기력을 보충해 왔는데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천연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는 아주 지혜로운 식습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연구는 1900년대 초반 동물의 연골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분리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상어나 소의 연골에서 추출한 성분을 안과 수술이나 상처 치유를 돕는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1960년대와 70대를 거치면서 콘드로이친이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절 관리 성분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콘드로이친의 특징은 바로 노화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20대 중반을 정점으로 콘드로이친을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 체내 보유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그 양은 더욱 줄어들어 젊었을 때의 4분의 1도 채 남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를 때 소리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연골은 한번 완전히 닳아 없어지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연골이 남아있을 때 외부에서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보충하여 관절 연골의 두께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의 핵심 비결입니다. 효능과 효과에 대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관절의 통증이 부드럽게 완화된다는 점이며 이는 콘드로이친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 조직이 붓고 열이 나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콘드로이친은 마치 불을 끄는 소방수처럼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인 엘라스타아제나 히알루로니디아제 같은 물질들의 활동을 차단하여 연골이 더 이상 얇아지지 않도록 튼튼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작용은 단순히 통증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관절의 구조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평소에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나거나 뻣뻣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콘드로이친을 통해 관절 마디마디의 윤활유가 채워지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겨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 부하를 분산시켜 미세 손상을 예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운동 후 발생하는 관절의 피로도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어 부상의 위험을 낮추고 골밀도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뼈 건강 전반을 다스리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은 각막의 보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여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눈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관절 건강 제품들과 콘드로이친의 차이점을 구분해 드리자면 가장 흔히 비교되는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기본 뼈대를 만드는 벽돌과 같은 재료라면 콘드로이친은 그 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고 수분을 채워 탄력을 주는 시멘트와 완충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따라서 글루코사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콘드로이친을 함께 드셨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보스웰리아나 MSM 같은 성분들이 주로 염증 억제와 통증 완화에 집중하는 단기적인 처방이라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구성 성분을 직접 채워주는 방식이기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상어 연골 제품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이라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주로 동물이나 해산물의 연골에서 원료를 얻기 때문에 평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육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과도한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소화계통에 부담을 주어 일시적으로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 구역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콘드로이친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거나 응고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심혈관 질환자나 수술을 앞에 둔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당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가 혈당 수치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복용량과 드시는 방법 중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800mg에서 1200mg이며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과 저녁 식사 직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 장애를 최소화하는 비결입니다. 보통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많이 유통되는데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액상 형태의 제품은 흡수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관절 건강의 개선 효과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규칙적으로 드셔야 연골 조직에 성분이 충분히 쌓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또 보충제 외에도 식단을 통해 콘드로이친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음식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흔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도가니탕이나 속꼬리찜에는 뼈와 연골 부위에 영양소가 듬뿍 녹아 있으며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음식도 콘드로이친과 콜라겐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뼈째 먹는 생선이나 가오리, 홍어처럼 연골이 발달한 어종을 선택하시면 천연 상태의 콘드로이친을 듬뿍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식들은 조리 과정에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거나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별미로 즐기시며 부족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제된 보충제로 채워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콘드로이친의 비밀 중 하나는 바로 황산염과 염산염의 차이입니다. 많은 제품 설명서에 콘드로이친 황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 몸의 연골에 존재하는 실제 형태가 바로 이 황산염 형태입니다. 황산기가 결합되어 있어야만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고 연골 조직에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실 때 황산염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숨은 팁입니다. 또한 콘드로이친은 열에 매우 민감한 단백질 구조이므로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면 활성 성분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찬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의료계와 학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콘드로이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연골 마모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콘드로이친 배합비를 찾아주는 맞춤형 관절 케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단순히 동물의 연골을 갈아서 만들었다면 지금은 미생물 발효 공법을 통해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순도는 95% 이상으로 높인 비건 콘드로이친 제품들이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에서는 매년 관절염 환자가 5%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인해 연골 손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젊을 때부터의 예방적 차원의 섭취가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콘드로이친이 아무리 뛰어난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관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골을 감싸고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되므로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콘드로이친의 효과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하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꾸준히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